전쟁 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 성과를 즐기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는 망설임 없이 나눠주며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죠. 이런 한국에 감사한 국가들은 한국을 두고 마치 신처럼 추앙하기도 하고,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화 무공화를 앞에 두고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총 12권에 달하는 역사의 연구라는 역작을 남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 책은 20세기에 발간될 책들 중에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읽히게 될 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단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준비하고 27년 동안 집필한 이 책은 소위 문명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살아있거나 소멸한 모든 문명을 탐사했기 때문이죠. 그런 토인비는 평생을 사라진 문명과 생존한 문명을 세심하게 연구했는데 죽기 직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제11대 국회에서 논산공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임덕주는 19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방문했다가 토인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토인비를 만나 한국의 효사상과 가족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토인비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토인비는 한국의 효사상이야말로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면서 서양에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서양은 특유의 립서비스라고 보기에는 평생을 문명을 공부하며 바친 학자 입에서 나오기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이미 임덕규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1973년 1월 1일 동아일보는 토인비를 인터뷰한 기사를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만약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되어야 하고, 핵심 사상으로 홍익인간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죠. 홍익인간은 5000년 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세운 이념입니다. 더불어 제세2화를 내세웠죠.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며, 제세2화는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그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이념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평화 이념이라고 생각되는 듯합니다. 25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소설가 게오르규라는 작가가 쓴 자전적 장편 소설인데, 이는 자신의 조국 루마니아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한 게오르규가 1949년 프랑스에서 발간했는데요. 이 책 하나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들어선 게오르규는 소설에서 요한 모리츠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켰는데, 이 요한 모리츠가 바로 게오르규 자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에 살던 선량한 농부 모리츠가 이웃 주민의 허위 고발로 유태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소설에 담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모리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인의 고발로 인해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데,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진영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의 고난과 운명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몽을 소설에 투영시킨 것이죠. 이런 게오르규는 아주 오래전 몇 번인가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방한한 것은 1974년입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이별사를 남겼는데요. 그가 자신의 마음속 왕자들이라고 부르며 찬미했던 한국에 대한 찬사를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들이여, 한국을 떠나면서 새로 사귄 내 친구들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순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왕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고통이 또 밀려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왕자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환보다 위대한 나의 왕자들, 여러분들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진다는 그 외로움을, 쫓겨야 한다는 그 방랑을, 굶주려야 한다는 그 갈증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땅이 넓은 나라의 사람들, 승리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 풍요 속에서 하품을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은 한 뼘이 주는 땅이 주는 그 평화와 행복을 모를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손을 마주잡는 인정의 아름다움을 모를 것입니다. 고난에서 생겨나는 창조의 기쁨과 하늘과 땅이, 과거와 미래가 서로 포옹하는 융합의 세계를 모를 것입니다. 분리하고 계산하고 성을 쌓는 자들은 언제나 땅 위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압니다. 하늘의 빛깔, 그 영원한 것을 가슴속에 그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 기도, 용기와 자랑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단순히 당신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오랜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됩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해와 달 설화를 읽었습니다. 호랑이에게서 쫓기던 남매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됩니다. 호랑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침략만을 꿈꾸는 강대한 나라들은 피만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한국이여,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이여, 내 친구여,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보다 깊고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은 짧지만 그 속에 도리어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를, 내가 내 조국에도 쏟지 못한 정열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바치지 못한다면 신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당부한 것은 어쩌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겪어야 했던 루마니아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 것이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불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헤어진다는 그 외로움을, 쫓겨야 한다는 그 방랑을, 굶주려야 한다는 그 갈증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이 그러한 맥락이죠. 몇 번의 방문으로 한국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된 그는 주장합니다. 한국의 시조인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 즉 홍익인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그 어떤 신앙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찬미했던 게오르기는 자신의 집 정원 한복판에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심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을 떠올리며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전생의 한국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단체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면 한국의 불교가 되지 못하고 불교의 한국이 된다. 한국에 유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유교가 아니라 유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이는 정신은 정신이되 노예 정신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죠. 이는 종교라는 사상의 폐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정신의 바탕 아래에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고조선 건국 때부터 지켜온 홍익인간 아래에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종교 아래에 홍익인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이러한 홍익인간 정신은 게오르기도 주장했듯이 토인비도 주장했듯이 가장 고차원적인 통치 이념입니다. 제22대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고난의 시기에 성인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면서 일반적인 국가가 고난의 시기에 등장한 성인에 의해 통치되는 길을 걷는 반면 한국은 이미 완성된 성인이 국가를 세우고 통치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은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이상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종파나 종교, 국가, 성별 등등 충돌을 야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완성된 성인 단군 왕검을 시조로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